국내 최초 날씨 시사 토크쇼 웨더캐슬. 이제는 날씨 정보가 생활 정보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삶이자 미래가 됐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여러분들의 활기찬 하루, 활기찬 한 주를 열어드립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됐던 날씨 소식을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웨더캐스터들과 함께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더캐슬 진행을 맡은 저는 날씨 칼럼니스트 민소영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고하연, 권하경 웨더캐스터 분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완전 하연 씨 봄이에요, 봄. 네, 지난주에 너무 까만 옷을 입고 나왔던 것 같아가지고 맞아. 오늘은 좀 화창한 봄 느낌을 좀 내봤어요. 다음 주는 분홍색 좀 부탁드려요. 네. 나부터도 해야겠네. 그렇습니다. 이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이 계절도 사람으로 의인화를 해서 변덕스럽다라고 하면은 봄인 거 아세요? 근데 맞아요. 정말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지난주 네. 날씨 봐봐요. 화요일인가? 거의 남부지방 20도 넘나든 곳도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최고 기온이 몇 도였는지를 확인은 못했는데 예상값으로는 17도까지 올라간다고 했었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한파특보 내려졌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비도 어떻게 그렇게 여름비처럼 내리나 할 정도로 참 봄다운 날씨. 그래서 지난주 날씨 너무 이상했어요가 아니라 정말 봄 같았어요. 봄 같지 않게 따뜻하거나 봄 같지 않게 추워지면 문제인데 참 봄답게 변덕스러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난 한 주 동안 뭐 하셨어요? 저는 그냥 평소 지내던 대로 지냈는데요. 아무래도 진짜 날씨가 변덕스럽다 보니까 조금 아침에 일어나면 춥고 낮에는 따뜻하고 이래서 약간 감기 기운이 오더라고요. 감기 기운이? 네, 그래서 한 주 동안은 조금 잘 먹고 쉬었어요. 항상 잘 먹었던 거 아닌가요? 잘 먹은 것 같은데? 잘 먹었던 것 같은데. 어때요? 우리 하경 씨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도 그냥 평상시대로 지냈던 것 같고요. 저도 항상 이 목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이제 변덕스러운 걸 미리미리 확인을 하고 항상 그래도 저는 따뜻하게 옷을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도 걸리지 않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서울시의 양천구청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기후변화와 나무 심기 강연도 했는데 힘들었어요. 역시. 왜냐하면 2-3시간 긴 강의라면 사실 쉽거든요.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은데 이게 30분 내로 하라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날 나무 심기 자원봉사자들 한 100분 정도 선발해가지고 신청도 너무 많아서 정말 다양한 분들, 어르신분들도 계시고 주부, 학생, 초등학교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보면서 나무 심기 행사를 했었었는데 사실 식목일이 4월 5일인데도 날짜가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고 양천구청 나무 심기 행사를 비롯해서 좀 검색해 보니까 지난주에 3월에 나무 심기 행사를 곳곳에서 진행을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 두 분이서 좀 전국에 진행이 됐던 이런 나무 심기 행사들 좀 조사를 하셨다면서요? 네, 우선 제가 충청도하고 전라도, 제주도 정도를 알아봤는데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이미 이번 주 한 주 동안 또는 지난주 해서 거의 행사가 끝난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무 심기 행사를. 네, 이제 뭐 다음 주부터는 행사가 거의 없어요. 우선 뭐 대표적으로 몇 개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난주 화요일 거의 일주일 전이잖아요. 3월 19일 화요일에 전남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뭐 저희 식목일을 맞아가지고 나무 심기 행사했고요. 그 다음에 20일 다음 날에는 자연보호중앙연맹이라는 곳에서 전국의 17개 광역도시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해요. 그리고 뭐 3월 21일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도 나무 심기 있었고요. 주말, 금토일 주말 동안에는 뭐 아산과 제주 같은 곳에서요.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를 했다고 해요. 네, 그것도 의미 있네요. 네, 저희 보통 식목일이라고 하면 나무 심기만 생각하는데 이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하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이죠. 3월 25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충북 예산 지역에서 내 나무 갖기 행사를 했다고 해요. 내 나무? 네, 이것도 매우 독특하고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행사 같더라고요. 내 나무 하니까 그거 생각나는데요.
보통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네. 아이가 태어난 해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자라나게 하는 그런 부모도 계시는데 나는 셋날 때까지 뭐 했지? 저 진짜 이거 찾아보면서 느낀 게 나무를 심는 행사도 되게 좋고 재밌는데 뭔가 내 나무 갖기 행사라고 하니까 올해는 참여 못했지만 내년에는 내가 꼭 이 지역에 가서 내 나무를 가져야겠다.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스토리텔링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무 심기 행사인데 의미를 부여하는 게 그거 참 좋네요. 하경 씨 조사한 지역은 어때요? 저는 강원도랑 경상도 지역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이 시군 자체별로 행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크게 경북도에서 시행한 게 있었는데 경상북도 이 자체에서 의성군과 함께 이렇게 손을 잡고 금성산에서 했었는데요. 이제 당시에 뭐 경북도지사들이나 의성군수, 뭐 도의장, 군민과 학생들 1,800여 명이 정말 많은 분들 참여했네요. 한꺼번에 다 참석을 해서 나무 심기 행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종류는 뭐 3번 나무도 있었고 대왕 참나무 이런 4,500그루나 무려 심었다고 하고요. 또 여기서도 내나무 갖기 행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3,000여 본의 묘목을 나눠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나무 갖기 행사도 했고 또 강원도는 살펴보면은 강원도 쪽에는 이제 18개 시군이 똘똘 뭉쳐서 같이 행사를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의미가 있네요. 네, 근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고요. 27일부터 이번 달 27일부터 이제 횡성을 시작으로 4월 12일까지 이제 시군별로 차례대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참가하는 주민들한테는 한정된 수량 내에서 선착순으로 묘목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합니다. 너무 좋네요. 이 앞에 있던 행사들 참여 못하신 분들은 강원도 가야 되나? 강원도 가셔서 나무 하나씩 받아오시는 것도 우리 하연 씨 조만간 가야겠네요. 강원도 가서 내 나무 묘목 하나 받아가지고 심으셔야겠네요.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 묘목 받으면 강원도에 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강원 앞으로 제 나무를 찾으러 갈 때마다 강원도 가야 되네요. 아니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은 식목일 행사들이 많이 3월로 이동을 했어요. 맞아요. 실제 식목일이 4월 5일.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기도 굉장히 좋은 날이잖아요. 근데 4월 5일쯤이 식목일이기도 하지만요. 봄의 5번째 절기 청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만을 봐도 청명. 얼마나 맑고 깨끗한 하늘이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음력 3월은 날씨가 따뜻하고 맑은 데다가 동남풍이 부는 좋은 계절이다라고 해서 이 무렵의 날씨 변화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은 기상조짐을 보고서 날씨 점을 친 날이에요. 그래서 날씨가 쾌청하고 좀 잔잔한 옅은 바람이 불면 풍년이 들고 또 물고기도 잘 잡힌다. 어획량이 증가한다라고 해서 한 해에 정말 어떤 풍성한 풍년을 기원을 했는데 파도가 세게 치고 물고기가 흔하다고 이제 파도가 치고 물고기가 흔하다고 이제 믿었다는 거고 만약에 천둥이 치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면 흉년이 든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날씨를 점치기 되게 좋은 날이라고 봤죠.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오히려 어두워야지 그 해에 농작물이 풍년이 든다라고 해서 하늘이 또 너무 맑으면 농사가 시원치 않다고도 믿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우리 선조들은 대체로 청명의 날씨가 맑아야지 한 해를 아무 탈 없이 보낼 수 있다고 여겼는데 아마도 이 식목일 이 청명쯤 이때를 나무 심기 좋은 날로 지정된 것도 약간 이와 같은 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밖에도 4월 5일이 식목일이 지정이 된 이유가 또 역사적인 의미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식목일을 앞당기자는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행은 되진 않았는데요. 이 산림청은 이 식목일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기념일이라고 해서 식목일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목일을 4월 5일로 정한 것은 24절기 칼럼니스트님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청명 무렵이 나무 심기에 적합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이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날이자 또 조선 성종이 동대문 밖 성농단에서 직접 밭을 일군 날이라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뭐 날씨가 좋은 것도 있기도 하지만 사실 요즘에 이제 식목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나무를 심자라고 기념한 날인데 그 일부 식물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환경단체라든지 이대로 가면 식목일이 나무가 죽는 날이 될 수도 있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또 식목일이 기후변화의 상징일이다. 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래요. 이제 갈수록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잖아요. 예년이나 뭐 이전의 4월에 비해서 지금 4월의 날씨가 훨씬 따뜻해요. 그래서 이런 식목일 날짜를 앞당기자는 논의가 뭐 당장 최근 몇 년에 이뤄진 건 아니고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10년도 더 전에 한 2007년 아마 4월 5일 그쯤부터 시작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8년 3월에 산림청에서는 이 식목일이 상징성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이걸 유지하기로 결정했고요. 정부에서도 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날짜를 고수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뭐 식목일을 3월로 옮겨서 나무를 심자 이런 국민들의 의견이 많았지만 뭐 그거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옮겨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 뭐 이런 반응이 정부 입장에서는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뭐 식물학자들 입장에서는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 날짜를 옮겨야 된다는 주장을 저희가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나무라는 것 자체가요. 이 온도하고 강수량 변화에 엄청 큰 영향을 받는데요. 그래서 기온이 높아지면은 저희 생각에는 날이 따뜻해야 나무가 잘 자랄 것 같지만 오히려 기온이 높아지면 나무는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린다고 하고요. 수분하고 양분도 이제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쉽게 고사한다. 즉 쉽게 죽을 수 있다 그래요. 이런 경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어느 정도 성장한 성인 나무가 아니라 이제 자라나는 묘목 같은 그렇죠. 이제 막 자라나는 이제 아기나무라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이런 나무일 경우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땅이 뭐 바로 딱딱할 땐 아니지만 저희가 막 이제 봄이 시작되면 언 땅이 녹잖아요. 그렇게 땅이 녹자마자 가능한 최대한 빨리 심는 게 나무한테 좋다 그래요. 차갑지 않으려나? 네, 오히려 근데 이렇게 저온기 때 온도가 낮으면은 수분 있잖아요. 나무 속에 수분 증발이 적기 때문에 살아남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요. 증발이 적으면 아무래도 그 수분이 나무에게도 갈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요, 뭐 새나무를 심을 때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뭐 나무로 옮겨 심을 때도 이렇게 날씨가 중요하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데요. 저희 나무를 옮겨 심을 때 온도가 높고 건조하면은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활착률이라고 하시나요? 그 나무 옮겨 심은 식물이 새 땅에 적응하는 확률 같은 거를 활착률이라고 하는데요. 이 활착률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래서 생존이 어렵고요. 또 뭐 이미 싹이 커진 나무를 심을 때는 뭐 모묘국을 옮겨 심을 때 뿌리 생육에 지장을 줘서 나무가 쉽게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을 때 온도가 높고 건조하면 활착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쉽게 죽을 수 있다. 옮겨 심어도 생존율이 조금 높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온도가 끊임없이 4월에 온도가 올라가면은 식목일이 점점 따뜻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식목일이 점점 따뜻해지면 나무를 심는 날이 정말 나무를 죽이는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 궁금하네요. 정말 4월의 기온이 식목일을 제정했을 때가 1949년이잖아요. 그 당시 때보다는 얼마나 정말 오른 건가요? 식목일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때가 1940년대인데요. 그때 이제 서울의 경우 일평균 기온이 7.9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에 비해서 최근 10년간 이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이제 4월 5일에 서울 평균 기온은 10.6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 3도 조금 안 되게 오르기는 했네요. 네. 이렇게 식목일이 제정된 연대에 보고된 때는 전국 대부분 지방의 일평균 기온이 10도를 밑돌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지방이 10도를 훌쩍 웃도는 것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차이가 좀 많네요. 네, 즉 한 2, 3도가량 기온이 상승을 한 거죠. 근데 기온 조건만 봤을 때는 이 식목일을 일주일가량 앞당겨서 3월 25일 전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어떤 곳은 20일가량 이 나무를 심는 날을 당겨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평균적으로 몇 월 며칠 당겨야 된다라는 거는 뭐 10년, 20년 제정 이후에 그 기후 패턴, 보통 이제 평균값으로 30년 평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보기는 하지만 이거는 전체적인 30년의 평균인 거지. 사실 올해 겨울은 추운 날도 있긴 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비교적 따뜻한 겨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겨울이죠. 그렇죠. 지난 겨울. 그리고 또 1월 같은 경우는 서울에 눈도 안 내릴 정도로. 네, 맞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땅이 또 얼지도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조건이고 더 좀 겨울이 따뜻했던 겨울 같은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더 당겨야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공식적인 날짜만 아직 4월에 머물러 있는 거지 뭐 실제 지금 다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미 3월에 나무를 심어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미 많이 했고 네,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실제로 이미 행사도 3월에 많이 열리고 있고 좀 빠른 곳은 2월까지도 당겨서 열린다 그래요. 맞아요. 나무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미 3월 초부터 문을 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실제 지금 이제 우리 권학연 캐스터가 말한 그 온도 같은 경우는 공기의 온도잖아요. 기온. 네. 이게 보통 한 지면에서부터 1.2에서 1.5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공기의 온도를 말했다라고 하면 묻어야 되잖아요. 이 땅들을. 네. 땅에다가 이 나무를. 네. 그러니까 땅 속의 온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땅 속의 온도도 분명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그렇죠. 이 산림과학원이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이 나뭇잎이 나는 시기와 나무를 심을 때 고려해야 할 땅속 5cm 온도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땅 속에 한 5cm 정도. 근데 역시 1940년대보다 3.7도에서 4.9도가 상승을 해서 이 식목일 제정 당시보다 무려 20일가량 앞당겨 적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를 고려해서 보면은 실제 나무 심기가 좋을 때는 4월 5일이 아니라 이제는 3월 중순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냥 공기의 온도 말고도 네. 나무가 정말 사는 나무가 네. 딱 닿아야 되는 많이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이 땅속 온도를 측정한 결과 지역별로 서울은 3월 18일, 광주는 3월 11일, 제주는 2월 11일에 평균 기온 6.5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나무 심기에 적합한 땅속의 온도. 어떻게 보면은 땅속의 온도 기준으로 봤을 때 식목일은 더 당겨져야 되는 거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거를 다 고려했을 때 언제 나무 심으면 도대체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선 저희 나라 100년 동안의 기후를 먼저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의 기온을 살펴보면 1.5도 정도 올랐어요. 솔직히 1.5도 그냥 오늘 내일 날씨 이렇게 비교 생각해 보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 정도 올랐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기후적인 부분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요. 저희 지구가 지금의 기온에서 6도, 진짜 딱 6도만 상승해도요. 2억 5천만 년 전 시대에 지질 시대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지난해 네. 송도에서 IPCC 총회 열렸을 때 1.5도 특별보고서도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2015년에 파리에서 IPCC 총회 열렸을 때는 앞으로 2100년까지 한 2도씩 올리는 거에도 우리가 규제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0.5도 더 낮췄잖아요. 더 이상 지금보다 1.5도 선 이상은 안 된다. 맞아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말해주신 것처럼 1.5도 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큰 온도 차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온도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저희 나무 심기에 적긴 날이 저희가 옛날에 생각했던 날짜보다 한 2주 정도 빨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또 앞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주도와 남부 해안은 2월 하순 정도가 나무를 심기에 적당하고요. 2월까지 가구나, 제주도는. 네. 강원도는 3월 중순부터 나무 심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저희가 식목일을 나무 심기 적기로 본 거잖아요. 한마디로 4월 5일보다는 짧게는 2주, 많게는 진짜 한 달 이상 빠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날짜 수치로 들으니까 뭔가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저희가 4월에 오히려 나무를 심으면요. 5월과 6월에 봄철 가뭄을 겪게 돼가지고요. 오히려 나무 생육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저희 나무 심는 날짜를 당기는 거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좀 깊이 있게. 물론 저희가 이게 조사를 하면서 여러 학자들이 좀 의견 좀 달라요. 나무를 심는 종류도 기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굳이 당기지 않아도 좋다. 가을에도 우리 심기도 하고 여름에도 심고 이런 말씀들도 좀 있기는 하지만 이 날씨하고 굉장히 연관이 지고 날씨의 변화가 과거의 나무들이 살기 좋은 그런 기상 조건을 하고 있지 않고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좀 확실한 것 같네요. 네. 나무 심을 때 특별히 좋은 기상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네, 기상 조건도 나무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우선은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은 피해야 해요. 일단 이런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는 나무가 흔들리고 물의 증발이 많아요. 그래서 나무가 살아남는 비율
아까도 말씀드린 활착률이라고 하는데요. 이 활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뭐 지금의 기상 상태라고 한다면요. 뭐 3월 중순쯤이면 나무에 싹이 나기 전 단계예요. 지금도 보면은 잎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자란 성인 나무들 보면은 확실히 봄이구나 싶을 정도로 약간 초록빛이 좀 돌기는 해요. 이게 춥다라고 해도 꽃샘추위 왔다 해도 그렇죠. 그래서 딱 이런 날씨에는 나무 속에 수액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동이 멈춰 있다 그래요. 그래서 뿌리가 자리를 잡는 게 가장 좋고요. 그만큼 뿌리가 자리를 잘 잡기 때문에 생존력도 높아져요. 그렇죠. 네, 저희 나무를 심을 때는 이 무엇보다도 나무가 뿌리를 가장 잘 내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적기 선정을 할 때 날씨를 살펴보시는 거는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난해에도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으로 4월 5일을 이제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해 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장을 했어요. 이 청원인이 현재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서 국민 모두가 함께 나무와 꽃을 심으면서 환경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 또 가족과의 활동을 통한 가정의 평화 그리고 휴식으로 재충전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청원의 이유를 밝히기도 했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면 환경과 이 국민들에게 좀 긍정적인 효과와 어떤 마인드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고 또 글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막 많은 사람들이 또 호응을 얻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미세먼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거는 사실 오늘 내일만의 일은 아닌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정치권에서도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난해에 똑같이 나왔었는데 지난해 무소속 이영호 의원이 관공서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 식목일을 다시 이제 공휴일로 복원을 하자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이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국가적인 재난 수준인 상황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떠올릴 수 있다. 그리고 국민적인 노력을 모으려면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법안을 발의한 이제 취지를 또 설명한 그런 또 일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또 어때요? 올해도 국민청원 분명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있죠. 네, 아이를 걱정하는 엄마들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또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 엄마부대의 활약을 무시 못하죠. 왜냐면은 또 올 초에 특히 미세먼지가 정말 심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특히 네. 더 취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줄이고자 식목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나무를 더 많이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네.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참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희도 텃밭 가꾸기도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이 부모들이 어떻게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또 왜냐면은 너무나도 환경 보호라고 하는 게 당연하게 인식이 돼서 큰 어떤 세대들은 이후에 성인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실천을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그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에도 식목일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식목일이 공휴일이었잖아요 옛날에. 네, 맞습니다. 공휴일이었다가 이제 좀 다시 공휴일에서 빠진 여러 가지 좀 사연들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이 식목일의 시작은 1999년부터였습니다. 이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을 제정을 해서 4월 5일이 식목일이 됐는데요. 네. 이후에 1960년에 공휴일에서 제외가 또 됐습니다. 그게 근데 또다시 불과 1년 만에 나무를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다시 공휴일로 또 1년 만에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계속 그 이후로 이어졌다가 2006년에는 다시 공휴일에서 빠지게 됐는데요. 이게 이유가 이제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한 책임 의식이 조금 저하가 됐고 또 단순히 쉬는 날 정도의 인식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굳이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을까? 이러한 의문이 또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006년 같은 경우에는 주 5일제 근무제가 도입이 돼서 네, 그때 맞습니다. 네. 이제 생산성 저하 우려로 또 쉬는 날이 또 있어져 버리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공휴일로 지정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좀 밀린 네. 그런 좀 기념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앞서 그 엄마 부대 얘기를 하시면서 나무를 심는 게 이게 미세먼지하고 무슨 직접적인 어떤 영향성이 있냐. 그리고 나무가 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실 그 나무가 주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뿌리를 잘 내려야지 나무가 잘 살기는 하지만 사실 이 나무 뿌리가 또 지구 온도의 조절 장치 역할을 하는 것도 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열대 산림 지역의 나무 뿌리가 지구의 기온을 극단적으로 변하는 걸 막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구상의 나무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앞으로도 우리가 이 나무 심기에 열을 올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무 심기는 기후 변화 대응과 또 저탄소 녹색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나무가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다시 배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는 너무 많이 알고 있죠. 그렇죠. 또 제가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요, 뭐 여러 자료를 조사하다 이런 기사를 찾았는데요. 1995년도 기사예요. 부산의 한 시민단체에서 식목일 이름을 녹색의 날로 바꾸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95년이요? 95년이면 네. 거의 뭐 20년 더 된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눈길을 끈 그 기사인데요. 20년이 아니라 더 됐네요. 30년 아닌가? 지금이 19년이니까. 저희가 태어날 쯤이거든요. 1995년이면. 제가 93년생이에요. 그렇죠. 25년 전이겠네요. 거의 30년 가까이 된 거죠. 네. 벌써 이제 25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이 제안서에서요. 뭐 식목일의 의미가 헐벗은 산을 시급히 녹화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는 단순한 뜻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식목행위와 함께 심은 나무를 가꾸고 지역, 지세, 지형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해서 공원과 주거지의 녹화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녹화산업 또는 녹색운동을 뜻하는 녹색의 날로 바꾸자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뭐 또 나무를 심는다는 뭐 식목일이라는 것 자체가 나무를 심는 날이잖아요. 이런 나무를 심는다는 한정적 의미가 아니라 저희 자연 환경과 생태계를 지키고 가꿔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 이런 넓은 의미를 담은 녹색의 날로 개칭하자고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때 정말 녹색의 날답게 제대로 했었으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있을지 좀 약간 후회스럽기도 하기도 한데요. 전에 그 엄마 부대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어떻기 때문에 뭐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나무 심기 해야 된다고 말한 게 직접적인 의미가 사실은 있습니다. 나무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신선한 산소를 배출을 하죠. 나무 한 그루당 연간 얼마만큼의 이게 이산화탄소만 흡수하는 게 아니라 이 미세먼지까지 흡수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35.7g이라고 해요. 연간 한 그루당. 그러니까 이게 한 에스프레소 한 잔 정도의 크기라고 비유를 했네요. 그렇죠. 작은 점. 그다음에 평균 1제곱미터당 664kcal의 대기 열을 흡수해서 도시숲은 여름 한낮 평균 기온을 3도에서 7도 정도 낮아주게 하는 역할을 또 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평균 습도는 9에서 한 23% 높여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 양천구청에 나무 심기 행사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 양천구청장님이 민선 7기에 이제 임하면서 3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라고 그 이제 구민들에게 약속을 걸으셨어요. 근데 정말 3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게 되면 노후 경유차 비상 저감 조치할 때 노후 경유차 도심에 못 들어 경기도 수도권 내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 노후 경유차 6,000대가 1년 동안 내뿜는 것 같은 양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15평형 에어컨. 굉장히 에어컨 말하면 15평형이면 좁지 않습니다. 네. 그 15평형 에어컨 150만 대를 5시간 동안 가동해서 도심의 온도를 낮춘 효과를 바로 30만 그루의 나무에서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나무가 저희 생활에 이제 기후 변화라든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네요. 생각보다 크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에 계속 연이어서 있던 게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인공 강우 얘기도 했었지만 근데 사실 좁은 지역에서 선풍기 바람으로 미세먼지 밀어내는 것도 사실 현실적인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뭐 신호등, 미세먼지 신호등 얘기도 뭐 하기도 했지만 에어컨 뭐죠? 공기청정기 뭐 가동해가지고 하는 게 그 당시엔 또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긴 하지만 또 한편에는 공기청정기 또 돌리려고 쓰이는 그 전력이 결국에는 전기 생산 또 화석, 그 석탄 연료 뭐 이런 것들을 또 쓰다 보면 또 미세먼지 결국에 나오지 않냐 뭐 여러 가지 또 찬반 의견들이 뭐 분분한데 어떻게 보면은 나무 심기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 나무 심기가 어떻게 보면은 도심의 열을 식혀주는 에어컨의 역할을 해주는 동시에 그러니까 전기를 쓰지 않고 에어컨의 역할을 해주고 또 전기를 쓰지 않고 미세먼지를 흡수해주고 그다음에 청정한 어떤 산소를 다시 배출해주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실질적인 또 대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구열을 식히고 미세먼지도 작고 청정한 도시의 푸른 숲 그리고 우리 볼 때도 이 푸른 색깔을 주는 안정감 맞아요. 마음이 편해지는 이것도 사실 무시 못하죠. 그러니까 정말 숲을 가꾸는 일은 미래를 가꾸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하연 씨는 강원도 가야 되고 그리고 그 나무 잘 자라고 있는지 물 주고 네. 영양분 주러 강원도 들락날락 이제 고향처럼 갔다 오셔야 되는데 어때요? 올해 우리 나무 한번 같이 심으러 가는 거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좋을 것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되게. 각 살고 계시는 지자체에서도 분명히 그런 활동들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에도 저도 온 가족들 저희 또 대가족이잖아요. 5그루는 심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5그루. 한 집에 모든 식구들이 심고 또 전 국민이 한 그루씩 심는다라고 따졌을 때는 아마 어마어마한 어떤 우리의 밝은 미래를 좀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도 나서고 있어요. 지자체도 나서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 또 나선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푸른 미래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미래가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웨더캐슬 4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한 날씨 시사 이슈와 함께 우리가 꼭 정확하게 알아야 할 정보들과 또 그 안에 숨은 이야기들을 낱낱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지금까지 진행의 날씨 칼럼니스트 맹소영이었습니다.